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가 네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요. 진짜 내일 모레 응? 코 아프다고 하네. 아유야, 진짜. 추석 명절이 응. 다가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응.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날씨가 이제 이걸 보고 가을 날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네? 저녁으로 네. 추워요. 네. 창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응. 근데 깜짝 놀랐어. 왜? 계속 덥다가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맞아요. 이게 네. 진짜 그 아침 그리고 밤에 문 열어놓으면 이제는 추운 기분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응. 오늘 그 법무부가 일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사형수들이 정말 간담이 서늘한 정말 막 추워서 막 날씨도 덜덜 떨 추운데. 수밖에 없는 날씨도 추운데. 날씨도 추운데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이게 이제 사형수들은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네네. 그 이제 번호표가 있어요. 여기 이름표. 그게 사형수는 빨간색입니다. 네네.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수용자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왕대접을 받아요. 아하. 그 다음에 교도관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형수들은 어차피 나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나는 사형 집행을 안 할 건데 내가 이미 사형을 받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하나 더 죽이든 말든 난 어떡할 건데 뭐 때려 패든 말든 나는 사형수야. 이러니까 이제 교도관들도 사실 절절 맨다고 해요. 그래요. 네, 네. 그 어마어마하네. 정도로 무서운데 완전 네. 교도소에서 네. 왕이겠네. 말도 못한대요 실제로. 네. 그런데 요즘에 네네. 사형수들이 그렇게 기죽어 산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네.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죠? 네. 어떤 지시를 했죠?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거는 네. 사형을 그 집행하는 그죠? 4개의 뭐 규치소 및 교도소를 그 사형 집행 장소를 점검했다라는 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 시설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네 군데에 있어요. 구치소 교도소에. 어디? 찍고 어디? 어디 뭐야? 너 몇 년생이야 너? 서울, 75년, 대전, 대구, 부산.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네 군데를 검사를 해봤더니 서울구치소만 그나마 쓸만하더라. 실제로 사형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이더라. 네. 라고 해요. 유일하게 서울구치소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대요.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유영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강호순. 네,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네. 서울구치소로 다 모여들고 있어요. 아하. 전부 다 이감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구치소로. 법무부는 왜 그런 거냐? 뭐, 교정 행정의 일환이다. 필요한 일이라서 그랬다라고 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네네. 지금 이 사형수들이 죽을까봐 달달 떤대요. 아니 사형을 선고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그 규정이 있어요. 선고가 되었고요. 네. 그럼 당연히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법무부들은 그 사형 집행을 해야만 하는 의무 규정을 해태했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 한 거 아니냐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국제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사형을 실제로 집행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국가고 문화국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게 문화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제까지는 계속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무마가 되어 왔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맞아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문화국가 뭐 다른 나라와 체결한 뭐 조약 뭐 약속한 뭐 협정 이런 거를 근거로 어떻게 사형을 뭐 집행을 안 하면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뭐 사형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지만 저는 사형 폐지론자예요. 그러니까 사형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 말은 사형을 뭐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커버를 치려고 그래? 아니 그 지금 여기 뭐 사형 폐지론자면 그렇죠. 사형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향으로 주장을 그렇죠. 펼쳐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앞서서 사형 폐지론이라는 거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우리나라 형법에서 삭제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있는 상태에서는
선고를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사형수들은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사형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법률을 왜 이렇게 해놓고 사형을 차라리 폐지를 하지 그럴 거면.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폐지론자인 거 알겠어. 그만해. 그거 말고 이제 지금은 아직 폐지 안 됐잖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집행해야 될 거야? 아니면은 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뭐 문화 뭐 아니, 난 조약 나는 이런 걸 그런 거 근거로 아니야. 난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해야만 한다. 없게 돼 있어. 해야 된다. 사형 폐지론자지만 네.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이상 이상한데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나도 싫어. 네. 싫은데 쉽게 말해서 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는데 뭐 문화국가 민주국가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들이 계속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들의 직무유기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딱 사형 선고에 따른 집행의 네. 문제 하나로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무기징역 무기징역도 인도주의적이지 않다. 일정 기간 지나면은 다 풀어줘야 된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 이렇게 여파가 하나 되다 보면은 처벌하지 뭐야? 말아야지. 처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법에 정한 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논란이 가장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사형을 폐지하자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형이 아직 있잖아. 있잖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응. 집행해야지. 그럼 지금은 똑같네 나라?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사형 찬성론자와 지금 아이, 현재 그거. 결론은 똑같네. 어쨌든 집행해야 된다. 이게 법이라는 거는 사실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법이라는 걸 지키라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법을 안 지킬 수밖에 없도록 지금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까지 김영삼 정부 말기에 그 사형 집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97년부터 23년이니까 얼마야? 한 26년 정도? 법무부 장관이 몇 명이 바뀌었겠어? 2년에 한 명이면 13명이잖아. 와. 13명이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왜? 멋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우리가 탁상공론을 하고 있을 때 정말 거의 유일하게 탁상공론이 아닌 분들이 그렇죠. 그런 이제 사형수들을 보면서 가슴을 정말 막 잡아 뜯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자들 내지는 피해자의 유족들. 그렇죠, 그렇죠. 그지? 네, 맞아요. 뭐 저 죽일 놈들이 분명히 내 그 유족 뭐 가족 친지들을 죽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교도소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어. 완장을 노리시죠.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님이 법무부의 일을 되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서울구치소로 옮기면서 이제 위화감을 확 조성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유영철, 뭐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들 사건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가해자 쪽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봐라. 아하. 라고 했대. 이거 뭘까? 정말 이거 골라서 죽일 놈 죽이자. 이거 아닐까? 그런데 이 새끼들이 그거를 제대로 배상했을 리가 없을 것 같기는 사실 해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매우 떨어지지. 누가 뭘 왜 줬겠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아요. 사형수들은 교도소 구치소에서 왕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거기 교도소 내에서 사람 한두 명 더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사형 안 당할 건데. 근데 뭐 뭐 하려고 돈을 갚아? 유족한테 돈을 갚는다? 말이 안 되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성정을 갖고 있는 자들이 돈을 갚았겠다는 거죠. 일단은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뭐 5천만 국민, 뭐 6천만 국민, 뭐 7천만 국민, 이 국민들 중에서 단 이제 몇십 명 선택받은 자들, 그 진짜 뭐 연쇄살인, 네. 여러 명 죽이고, 고의로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사람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집행 가자! 집행 가자! 저는 참 이것만 해도 나름 통쾌한 게, 말씀드렸듯이 사형수들이 막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덜덜 떤답니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한대요. 더군다나 사형을 반대하는 반대론자 입장에서도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처럼 사적 보복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형수들은 이미 교도소 내에서 이제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적 보복도 못해. 못하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돌아다니면은 뭐 쓰기 잡아다가 어떻게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그냥 안에서 그냥 먹을 거 다 주고 그냥 그러니까. 지켜주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야, 저 환장을 노리실 거예요.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래서
법이 있으면 집행을 하든지 음. 아니면은 제가 말하는 대로 폐지를 해서 아예 법 위반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든지 네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한동훈 장관님께서 법무부의 그 이름으로 한번 사형을 집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눈 크게 뜨고. 그럼 되죠? 일단 뭐 진짜 조만간에 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일부 뭐 피해 보상이라도 한 사형수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다르게 이제 또 고를 취급될지.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뭐 단순히 뭐 피해자들한테 뭐 피해 보상을 조금 했다. 이걸 가지고는 사실 고르는 거에 그 그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럼 한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피해자조차도 있는. 가해자를 죽이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뭐 사면복권 이런 것도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까? 실제로 저는 사형 집행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교도관들이나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있는 그 구치소에 수감되신 분들이 굉장히 그 사형수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막 정말 피해 입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 이런 지금 그 사형수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죽는 건 또 무서운 거니까 죽을까봐 덜덜 떨고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법무부가 참 일을 잘한다. 아,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안 되고, 진짜 우리 법무부가 그만 직무유기하고 사형 집행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